한국에서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의 미국 지사 발령을 기회로 이민을 결심하고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낼 때는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평생 직장 다니면서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 미국까지 건너와 살고 있는 지금이 저도 아직은 완전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벌써 미국살이 몇 년 차가 지나다 보니 그새 영어도 수준급으로 늘었고 아이들도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해가는 거 있었어요. 처음부터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건너왔기에 아마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라지 않는다면 평생 미국에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도 미국살이가 쉽지만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걱정거리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는 험난한 미국살이보다 더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고국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를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연애할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각별히 생각한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어머니가 남편과 남편의 누나를 홀로 키우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다 들었거든요. 일찍이 사별을 하시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으니 그 고생 때문이라도 자식들을 아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아드님을 좋아하시고 다 큰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제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키워낸 것이 평생의 자랑이신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딸과도 사이가 멀어질 정도였으니 저도 대충 사연을 예상할 수 있었죠.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잘 가르치신 것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 맞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그 노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셨고 그런 아들을 결혼시키려니 대단히 아까우셨는지 며느리인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신 듯 하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인데도 남편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학벌이나 조건들을 애써 깎아내리시며 제가 당신 아드님에게 한참 못 미친다 생각하셨죠. 물론 남편이 저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것도 맞고 남편이 잘난 것도 인정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모자라다고 흉보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뭐가 다 마음에 안 드신지 처음부터 저를 싫어 탐탁치 않아 하셨고 심지어는 이목구비 짙은 제가 야하게 생겼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화려하게 생기면 좋을 게 없는데 너는 야하게 생겨서 화장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여자는 참하고 수수하게 생겨야지. 그렇게 생겼는데 화장까지 하고 꾸미고 다니면 사람들이 꽃뱀이라고 욕해. 엄마, 연주한테 꽃뱀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난생 처음 듣는 얘기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화를 내기는커녕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국적으로 생기신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쌍꺼풀도 짙고 이목구비가 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형수술 했냐는 얘기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야하게 생겼다느니 꽃뱀이라느니 그런 무례한 소리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김새가 취향이 아니실 수는 있지만 며느리 될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제가 싫으시다는 얘기가 분명해 보였죠.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려서 억지 사과까지 받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을 사랑했던 저는 오로지 남편을 믿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고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 일도 없을 테니 가끔 어머니 만날 때를 잘 넘어간다면 저희 결혼 생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제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섭섭하다 적적하다 한탄을 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하지 못했던 효자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 거의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가느라 저도 그런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는 거머리 취급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눈치챈 남편도 혼자 가도 된다고 애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하루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쁨 받아보겠다고 먼저 애교도 부려보고 딸같이 살갑게 굴려보도 했지만, 제가 그럴수록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싫어하신 듯 하셨죠. 여전히 제 외모에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이 며느리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싫어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제게 화를 내셨어요. 너 사람들이 너 예쁘다고 칭찬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여자한테 외모 칭찬은 욕이나 다름없는 거야. 더군다나 결혼까지 한 여자가 예쁘다 소리 들어서 뭐하니? 그러고 다니면 괜히 다른 남자들이 찝적대긴 하지. 에휴, 옷도 입고 꼬라지 좀 봐라. 이게 대체 뭐니? 너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니? 너 이제 아줌마야. 근데 결혼하고서도 아가씨들이랑 똑같이 입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잘 보려고 이래? 어머니는 제가 화장하는 것이며 입고 다니는 옷이며 머리며 저희 외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도 그러셔서 언제부터는 저도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저를 의심하고 미워하셨어요. 저한테는 매번 품행 단정히하라며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시고, 남편에게는 혹시나 제가 바람피는 거 아닌지 조심하라며 한창 좋은 신혼부부 사이를 이간질까지 시키셨습니다. 물론 남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어머니 말을 무시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진지해 보이셨죠.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거라며 속상해하는 저를 달래기만 할 뿐,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일은 처음인 탓에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곧 좋아질 거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 소식에 남편과 저는 무척 행복했고 주변의 축하도 많이 받게 되었죠. 저희 집안에서는 다들 미혼인 사촌 형제들이 많아 그나마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유난히 축하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덕에 오랜만에 멀리 살던 사촌 오빠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던 사촌 오빠는 어렸을 적 외동딸인 저를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던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가까운 데서 자라서 자주 보고 지냈는데, 나이 먹어서는 서로 공부하고 일하기 바빠서 자주 못 봤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 아쉽게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마침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기 위해 달려와준 고마운 사촌 오빠였습니다. 남편과는 예전에 같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지내던 오빠를 한번 본 적이 있기에 남편과도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사촌 오빠의 소식을 반가워하며 같이 보고 싶어 했지만, 오빠가 볼일 때문에 잠시 들어와서 서로 바쁜 스케줄 탓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오빠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너무 반가웠고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없는 사촌오빠라 더 즐거웠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는 오빠가 사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바쁜 사람 귀찮게 하기 싫어서 혼자 집에 가겠다는 저를 오빠가 끝까지 데려다 주려 하는 바람에 오빠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는 임산부 배려한다고 바쁜 시간 저를 위해 멀리까지 오게 된 오빠에게 고맙고 미안한 뿐이었죠.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오빠에게 집 구경이라도 잠시 시켜주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집에 오셨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지 연락도 없이 오신 어머니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촌 오빠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시고 갑자기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놈은 누군데 임신까지 한 여자가 남의 남자 차에서 내려? 어머니, 이 사람은 저희 사촌 오빠예요. 오랜만에 귀국해서 밖에서 만나고 저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 사촌 오빠는 무슨 사촌 오빠? 결혼식 날 보지도 못했구만. 너 우리 아들 몰래 바람피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평소에도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어머니셨기에 그런 의심에 확신이 드셨나 봅니다. 제가 사촌 오빠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듣지 않고 계속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사촌 오빠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계속된 소란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오고서야 어머니는 진정이 되셨죠. 그리고 경찰이 직접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하고 사촌 오빠를 확인받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야단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와 사촌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저는 오빠에게 미안해하며 친정의 비밀로 해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로 설명을 하고 사과를 받아냈지만 어머니는 정말 미안하시지는 않으신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게 네가 평소에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누가 사촌 오빠랑 그렇게 다정하게 다닌다니? 그날 일로 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고 너무 놀랐던지 그날 밤 배까지 아파왔어요. 결국 저는 그 새벽에 병원으로 향했고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제가 받은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지 그날 일로 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눈치를 보시며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임신 기간 동안은 어머니 별일도 별로 없이 마음 편히 지냈지만 나중에 또 무슨 일로 저를 의심하시려나 하는 불안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많이 다독여 주었고 저는 저를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조금은 나아진 심경으로 무사히 출산을 하며 저를 쏙 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죠. 보통 아들은 엄마 닮는다던데 큰애가 정말로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얼마를 닮아서 그런지 이목구비 짙고 딸같이 예쁘게 생긴 아들은 사람들의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제 자식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셨나 봅니다. 아들 좋아하시던 시어머니시니 손자도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손자가 너무 저만 닮았다며 이상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째 애가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니? 누가 보면 네가 밖에서 나오는 애인 줄 알겠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농담도 모르니? 애가 너무 외탁했나? 우리 아들이 섭섭하겠어. 정말 의심을 하시는 건지 그냥 과한 농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저는 그 말이 그저 농담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 눈치를 보시는지 제 앞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시니 제가 어디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에 저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일부러 무시하고 육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멀어져 보려고도 했지만 당신 아들 보고 싶다며 자꾸 연락 없이 집에 오신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조심하려고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라며 어머니도 나이 들고 저도 늙으면 자연스레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이 제가 둘째를 낳게 되었고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말처럼 남편을 똑 닮은 딸이었죠. 아들과 달리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시원하고 큰 눈이 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아빠 닮은 딸이라 그런지 저희 시누이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평소 형님이 동양적 미인이라 부러웠던 저는 아들과는 또 다른 예쁨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여지없이 꼬투리 잡으셨어요. 누가 봐도 남편을 닮았는데도 자기 집 핏줄이 아닌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얘는 어찌 지 오빠보다 못생긴 것 같다?
그네는 날 때부터 쌍꺼풀도 찍고 콧대도 서있더만 얘는 왜 이리 못생겼니? 못생겼다뇨.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예쁜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쁘다 그래요. 아니야, 너도 안 닮고 애비도 안 닮았다.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 닮았는데요? 남편도 자기 닮았다고 좋아하는데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는데 얘는 못생겼잖니.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둘째에게 괜한 소리를 하시면서 여전히 저를 두고 계속 의심을 하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그렇다 쳐도 아이들에게까지 그러시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자기 손자, 손녀는 예뻐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 말고는 다 미우셨던 모양입니다. 오직하면 성격 좋은 시누이마저 연을 끊고 살까 이해가 되면서도 정작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언젠가 좋아지겠지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미국 지사 일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과장의 남편이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영어 능력자라 그런 제안이 들어온 듯 했죠. 처음에도 남편도 고민이 되었는지 제안받고서도 되게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어요. 미국? 그럼 몇 년 정도 있다가 오는 거야? 그걸 몰라. 아주 있게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가족이 다 같이 떠나거나 미혼인 직원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내 연차에 그런 직원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승진이 보장되니까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맞지만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애들이랑 당신 때문에 고민이 돼서. 남편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아이들과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나려니 가족을 안 보고 지낼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다 같이 가자고 말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의 적응도 마음에 걸리고 한국에 친정과 회사가 있는 제가 걱정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 소식이 기뻤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 혼자 보내는 것도 그렇다고 온 가족이 남편만 믿고 따라가기에도 걱정이 많았지만 그때는 다른 것보다 더한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있었기에 어쩌면 이게 시어머니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죠. 가뜩이나 그 시점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저는 잘못 없는 남편과 남몰래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민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이혼을 하느니 이민을 가는 게 쉽지 않겠냐며 저는 남편의 미국행을 적극 추진했어요. 혹시나 저 아이들이 적응에 힘들어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남편을 열심히 설득하여 미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떠나려면 여러모로 신경 쓸 것도 많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해외살이를 해야 하는 게 겁이 났지만 그때는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반년간 준비를 하여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미국행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저나 남편이나 모두 정신없이 바쁜 탓에 시어머니의 재촉에도 시어머니를 뵈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눈치는 보시는 어머니시라 아들 일 때문이라니 별 말씀이 없으신 게 다행이었죠. 다행히 아들이 승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좋으셨던지 저희의 미국행을 반대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저는 왜 따라가느냐며 회방을 놓으셨지만 저는 애써 한기로 흘리며 이제 만날 일 없을 테니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떠난 저희 가족은 거기서도 한동안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은 가자마자 미국 지사 일에 적응하느라 야근을 며칠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 대신 아이들 학교 문제며 집 문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서 혼자 놀고 먹는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틈틈이 일도 해야 했죠. 퇴사를 결심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저는 한국에서 받아온 일감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바쁜 탓에 예전 같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곳에서 제 몫을 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다들 바쁘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한국에 연락드릴 겨를도 없었고
자연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으로 와서까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몸이 멀어진 마당에 연락도 하지 않고 싶고 애들 안 보고 먹고 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도리를 하겠다며 제 대신에 애들과 통화하시기에 매주 시간 맞춰서 화상통화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짧게 인사드리는 저를 보시며 또 못되게 울기만 하셨죠.